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입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던 특권 개선 움직임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번에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국민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최종안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번에 약속한 바꾸게 된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 끊임없는 과제 중에 하나가 국회 개혁인데 국회 개혁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개혁이 이번에 이제 추진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가지 설, 200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는 공식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100가지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개혁안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말의 성찬이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별로 옮기지 않아서 용두사미로 항상 끝났다. 또 하나는 나토 국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토 국회가 뭐냐 하면 no action, talking only 그래서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 입법하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셀프 개혁을 맡겨서는 되게 어려우니까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한번 해서 제대로 된 국회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정세균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90일 활동해서 이번 개혁안을 냈는데 요지를 보면 개혁안을 이렇게 내가 천천히 메모를 해보니까 한 15가지 가량의 개혁안이 나오더라고요. 15가지 전후에. 그런데 보면은 개혁안의 강도를 보면 고강도라기보다는 좀 저강도 또는 중강도 정도 사이 되는 그 정도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너무 낮으니까 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실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너무 세면은 국회의원들이 결국에 입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 강도가 저강도더라도 제대로 된 입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처럼 말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실천 여부가 주목되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 사항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불체포 특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개선 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하고 그다음에 국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서 면책 특권. 이 두 가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진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는 건 제가 보기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는 걸 없애자 그래서 이제 불체포 특권인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이제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와더라도 대부분 이게 유야무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은 이제 이걸 완전히 철폐하긴 그러니까 좀 완화하자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2시간 내에 원래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제 상정을 하면 보고를 하면 72시간 내에 투표를 했는데 그 전엔 72시간 내에 투표가 안 되면 사실상 폐기됐거든요. 근데 이제 폐기시키지 않고 그럼 다음 본회의에라도 다시 상정해야 된다라고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철폐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화한 건데 이거라도 제대로 좀 실천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더라도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장과 여야의 교섭단 대표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이제 국회가 이걸 방탄국회로 활용했다라는 말을 좀 오명을 좀 줄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뼈를 깎는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떤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또 하나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일 논란이 됐던 친인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안을 좀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인척 보좌진들 뭐 심지어 자기 딸 같은 경우는 보좌진으로 하고 뭐 아들 딸까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친인척 이렇게 보좌진을 없애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좌제로도 친인척을 기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일도 안 하면서 또 돈만 주는 창구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개선하자 해서 소위 뭐 6촌 이내, 8촌 이내, 4촌 이내 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8촌 이내는 금지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 8촌 이내까지는 아니고 4촌 이내에 친인척이 채용은 완전히 금지하되 5촌하고 8촌 사이를 기용할 경우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쨌든 일단은 제도화를 시킨 건 잘했어요. 4촌까지는 완전 전면 금지했으니까 나머지는 5촌 이상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5촌 이상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큼만 정책 보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일을 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에 실제로 그런 감찰 활동, 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보좌진인지 이런 감시 신고를 하게 되니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히 이렇게 품앗이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의원들끼리 이제 야, 당신들 내 사촌 해주는 대신에 우리 사촌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네네. 품앗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이 재밌는 셈인데 예. 이것까지는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회 개혁안이 이거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다시 국회 정치발전특위 의원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다 이거 모아가지고 예. 결국에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논의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국감 기간에 이제 피감 기관에 대해서 소위 갑질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국감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자료 신청까지 해서 네. 이게 이제 소위 국감 갑질 또는 뒷거래용으로 활용되어 온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진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누구를 증인을 채택하겠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추진한다는 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기업에 뭐 예를 들어 총수를 총한다면 그 기업에 달려와서 의원과 보좌진한테 제발 우리 빼달라 하면서 소위 뒷거래가 있을 수가 충분히 소지가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해놓고 또 질문 나중에 빼주거나 또 부르더라도 질문을 제대로 안 하거나 네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소위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 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의원이 신청했는지를 이름을 쓰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 불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을 상대로 제대로 질문을 했느냐. 지금까지 불러서도 질문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왔다가 참 출석만 하고 긴장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좀 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무리 단계 이번 국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뭐 갑질 면에서는 이번 국감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갑질 측면은 이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인 채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국회가 특별히 달라지질 않았고 네. 20대 국회 되면 뭔가 협치의 국회가 되느냐 3당 국회이기 때문에 했는데 국감의 성적표는 아마 최악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 국감이 도입된 후에 왜 최악이냐 이번 시민단체도 그랬는데 지난 19대 국회 말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D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는 F를 줬습니다. 네. 여야 정부에게 왜 그러냐 여당은 사실상 뭐 최순실이나 미르 의혹 덮기 위해서 뭐 해도 국감을 기피하고 뭐 소위 국감을 거부하기도 했었고 해서 사실상 여당으로서 해야 될 민생과 국정 운영을 완전히 방치해버렸고 네네네. 야당은 미르 K재단 의혹 이런 거에 올인하는 바람에 결정적 한 방은 내놓지 못하면서 역시 사실상 민생을 도외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여야에 다 F를 줬는데 네. 저는 뭐 하여튼 F인지 D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분명한 건 제가 취재한 바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국감이 부실했고 예. 그 민생 문제 이런 경제 문제를 충분히 못 다루지 않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이 세비와는 좀 별도로 특별활동비 그리고 입법활동비를 받아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연봉이 한 1억 4천 정도 돼요. 1억 4천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경비가 한 9,2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연말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거기에는 입법 특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된 건데 이거를 이거는 이제 과세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 수당에 이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과세를 토탈로 하는 거로 변동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5%의 월급 삭감 효과를 가져온다. 연봉 삭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보면 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미국, 일본보다는 적고 영국, 프랑스보다는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상위권 이상으로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15% 삭감하면 아마 좀 중위권 정도로 내려올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것도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싸우거나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 받아가니까 문제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개혁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 사실 뭐 금배지도 이번에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배지 없애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개혁안 중에 금배지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금배지라는 거 이게 뭐 국회의원이 금배지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금배지 했다고 해서 갑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금배지 달면 좀 책임감이 생긴다 그래요. 이거 가서 괜히 부끄러운 짓 하기 그렇고 일반 식당에 가도 일반 잘 모르는 국회의원 같은 것도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 하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는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좀 모양 갖추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 네. 네.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